역대급 북극 한파가 찾아오면서 충북도 하루 종일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화재와 동파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송역 개명 재추진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앞두고 개명 반대 주민들이 시장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청주시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숨진 30대 외국인 노동자의 부인이 충북을 찾았습니다. 직접 사과를 받겠다며 사고 현장도 방문했습니다. 일부 공유 킥보드는 기기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도 이용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소비자원 조사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춥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날씨입니다. 역대급 한파에 추위가 절정에 달하면서 말 그대로 충북 전역이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화재와 동파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관련 소식 이초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서운 추위에 드넓은 언덕이 순백의 겨울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루 사이 펼쳐진 하얀 설원 사이로는 눈썰매가 빠르게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눈썰매에 몸을 맡긴 아이들의 얼굴에선 한바구음이 피어나고 어느새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어른들도 신이 났습니다. 여기 높아가지고 한번 와봤어요. 그냥 후드티에 청바지만 입고 왔는데 너무 후회돼요. 지금 너무 안에 레깅스라도 입고 올 걸. 눈길을 헤치고 산에 오른 나들이객들은 매서운 추위에도 색다른 풍경에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추울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대구는 눈이 잘 안 오고 바람이 많이 부는데 여기는 이제 눈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더 추운 것 같습니다. 도시 지역도 동장군의 기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영하권 기온이 며칠째 이어지면서 저수지 전체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지난번에 추웠을 때 가장자리하고 중간에 조금 얼었는데 이런 식으로 전체가 이래 얼음이 덮이는 건 오늘 처음이네요. 어제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요즘 같은 영하 속 추위에는 물을 채우고 24시간 출동 대기하는 소방차 관리에도 비상입니다. 강추위에 얼지는 않을까 차고 온도를 영상권으로 유지하고 열선 순환 장치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차에 자동 이탈식 수구라고 해가지고 히팅하는 장치가 있어요. 히팅하면서 출동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파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최근 이틀 동안 충주와 옥천, 괴산에서 5건의 수도 계량기 동파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제천의 한 자원순환시설에서는 얼어있던 기름 밸브를 녹이는 과정에서 불이 나 공장 직원 10여 명이 대피했고 소방서 추산 2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원래 평소대로라면 기름이 배수 밸브를 통해서 이렇게 배수가 돼야 되는데 새벽에 너무 춥다 보니까 얼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녹이려고 이게 가열을 하다 보니까 이번 한파는 이번 주 후반이 되어서야 차츰 물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충북도 의회가 새해 첫 임시회를 열고 8일간의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도의회는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듣고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 재개정안과 동의안 2건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는 26일에는 김갑수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MBC 충북이 단독 보도한 노금식 충북도 의원의 회기 중 5박 6일 해외여행 논란과 관련해 도의회가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황영우 도의장은 오늘 도의회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공무 출장과 달리 회기 중 여행이나 공무회 출장은 제한할 조례가 없다면서 의정 활동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의원 행동 강령 또는 기본 조례에 관련 규정을 담기 위한 검토를 시작했으며 빠르면 3월 임시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청주시가 답보 상태였던 오송역 개명을 재추진하기 위해 이번 주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철도공단 요구에 따라 시장이 직접 개명을 반대하는 주민 설득에 나선 건데 정작 이들은 시장 사과가 먼저란 입장이어서 만남이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청주시는 오송역 명칭을 청주 오송역으로 바꿔달라며 국가철도공단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역명에 도시 이름이 빠져 이용객들이 청주에 있는 역인 줄도 모른다며 찬성 의견이 압도한 여론조사 결과도 첨부했습니다. 당시 세금 낭비 등을 이유로 일부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도 만만치 않은 상황. 이 와중에 청주시장의 무시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갈등에 불이 붙었습니다. 약간 성향이 이상한 분들이 그런 작업을 하고 있긴 있는데 그건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규모고. 개명에 반대하는 오송 주민들은 청주시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고 무시 발언을 한 청주시장을 상대로 1,000원짜리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보다 못한 철도공단은 찬반 갈등부터 해소하라며 청주시에 개명 신청을 보류했습니다. 이대로는 바꿀 수 없다는 사실상 최후 통첩. 해가 바뀌자마자 청주시가 시장이 직접 참석하는 주민 설명회를 추진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반대 주민들까지 모두 불러 찬반 토론을 하는 건 처음입니다. 찬성을 위한 찬성,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청주시 발전에 무엇이 더 합당한가에 대한 논리적인 기준을 두고서 이번 설명회에서 토론에 임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반대 주민들이 설명회 참석을 전제로 4가지를 요구하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반대 주민들에게도 추진 경과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똑같이 보장해주고 전 과정을 녹화, 녹음해 그대로 공단에 제출할 것 등입니다. 그중 최우선은 이범석 시장의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반대했던 주민들도 주민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려면 청주시장님께서 먼저 얘기하셨던 반대의 입장에 있던 주민들을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분명한 사과가 선행되어야. 청주시는 요구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어디까지 수용할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일부만 수용될 경우 불참도 고려한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성사 여부는 시장 결단이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수소안전 전담기관인 수소가스안전허브센터가 청주시 오송읍에 들어섭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오늘 충청북도 청주시와 업무 협약을 하고 오는 2026년 하반기까지 213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이 센터는 수소 분야 인력 양성을 통한 인재 개발 업무와 수소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돕게 됩니다. 지난해 여름 오송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25층 꼭대기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오매불망 연락만 기다리던 유족이 보다 못해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살을 애는 추위 속 영정을 든 여성과 그 일행이 한 공사 현장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지난해 여름 이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한 30대 베트남 노동자의 아내와 노동단체 회원들입니다. 사고 직후 돌아온 건 남편의 시신뿐 왜 사고가 났는지 배상은 어떻게 되는지 소식이 끊겼던 상황. 6살, 10살 아이들에게 알리지도 못했던 남편의 죽음을 직접 알아보러 왔습니다. Dạ chưa. Bây giờ hiện tại hai đứa con của em thì vẫn cứ nghĩ là bố còn sống và làm việc tại Hàn Quốc. Dạ cũng hay hỏi bố tại sao không điện về. 남편 쿠안 씨는 지난해 7월 아파트 25층 꼭대기에서 동료와 함께 5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대형 거푸집인 갱폼을 한층 더 올리는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건데 앞서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가 부족했습니다. 산재보험금 지급 등 후속 절차도 진행됐지만 업체 배상 등 이후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유족이 당장 국내에 없어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할 수밖에 없었는데 과정도 길었고 위임 권한에도 일부 혼선이 발생했던 겁니다. Dạ gia đình em nói chung là chồng ra đi đột ngột cho nên là cuộc sống của ba mẹ con em rất là khó khăn. Dạ tại vì anh là trụ cột trong gia đình. 결국 유족이 직접 원청업체와 마주했습니다. 공개 사과와 책임 있는 배상, 이걸 요구하는 데까지 반년이 걸렸습니다. 유족의 요구는 명확하다. 사과,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고인과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다. 원청업체는 앞으로 유족과의 대화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레티와 씨와 노동단체는 사고 현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숨진 쿠안 씨를 추모했습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사고 이후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항이 드러나 원하청업체 현장 소장이 송치되고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요즘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용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교통사고가 늘면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 자체 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온전히 소비자 책임이었습니다. 이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의 한 대학가. 차를 살 수 없는 형편인 학생들에게 전동 킥보드는 유용한 이동 수단입니다. 평소에 많이 타고 있습니다. 좀 어떨 때 주로 타요? 제가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자전거 타기 조금 애매할 때요.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이용 전에 제품에는 문제가 없는지 꼼꼼한 확인 절차가 필요한데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딱 외관상으로 고장 나 있는지 안 나 있는지 딱 이 정도만 보고 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고가 나면 어떨까?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사업자 9곳을 조사해봤더니 절반 정도인 4곳은 기기 문제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동 장치가 없거나 작동 불량 등으로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모두 이용자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는 이용자가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하지만 안내가 부족하다 보니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이용자는 거의 없습니다. 헬멧을 써야 한다거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적혀 있지만 업체의 면책 조항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용자 800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기 전에 사전 점검해야 하는지도 몰랐다는 응답자가 10명 중 7명이 넘었습니다. 기기 이상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사업자의 면책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개선하도록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를 받은 사업자 4곳은 권고 내용 일부를 받아들여 안내를 강화하거나 약관 수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충청북도와 충북의사회가 지역 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나이 많은 의사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의료 인력 매칭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